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바로 이름풀이로 들어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음양법은 이해가 잘 가셨는지요? 음양법은 앞으로 이름풀이 하면서 또 계속 다룰 거니까요. 자꾸 복습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이름풀이의 예제로 연예인 한 분의 이름을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지민님,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매우 아름다운 배우죠. 우리 한지민님 이름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숫자 17782 획수인 건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음양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씨의 17획은 끝에 7이 홀수죠. 그래서 홀수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 다음 뜻지 7획도 역시 양이죠. 그 다음 화할미는 8획, 짝수니까 음이죠. 그럼 양양음,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나요? 네, 조화롭게 이루어졌죠. 음양배합은 잘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수리 운격이란 걸 배울 텐데요. 우주의 삼라만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수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이름에는 그 이름만의 고유한 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리운격이라고 합니다. 한자 성명화법으로 이름을 풀이하게 되면 4가지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4개의 숫자를 수리운격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 4개의 수리를 갖게 됩니다. 이름을 갖는 순간 이 4개의 숫자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수리는 내 이름의 중심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를 내가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에서야 이제 처음 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4개의 코드가 내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코드인데 왜 이리 중요한 정보는 늦게 알게 될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건 내가 노력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강의도 못 들으시면 평생 모르고 지내게 되겠지요.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공부는 내 삶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은 이름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배울 이 수리운격은 아주 중요한 이름의 기초인데 때론 시중에 이름을 짓는 분들 중에서는 이 학문이 일본에서 들어온 학문이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등 또 중요하지 않다는 등 또는 잘 안 맞는다고 무시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먼저 수리운격은요. 일본에서 들어온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름을 임상적으로 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4개의 기본 수리는 실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름에서 꼭 맞춰줘야 할 기본입니다. 저희 가족이 40년 동안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그동안 여러 장명법들이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 수리운격은 실제 임상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여러 장명법들 중에서 임상에서 잘 맞지 않는 법칙은 다 배제를 하고 가장 잘 맞는 법칙만 여러분께 핵심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간이 금인데 쓸데없는 공부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수리, 즉 나의 코드가 어떻게 나오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4개의 수리는요, 원형 이정이라고 해서요, 원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격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이름, 지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민자의 획수를 더하면 15수리죠. 이것이 바로 원격 첫 번째 수리입니다. 이것은 초년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우리 한시성과 그 다음 첫 번째 이름인 지자를 더하면 24수리, 이것이 바로 형격이고요. 두 번째 수리로서 청장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우리 한시성과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인 민자를 더하면 바로 25수리가 나오죠. 이것을
운격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수리로서 중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 한지민 17, 7, 8을 다 더하면 32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정격이고요. 네 번째 수리입니다. 이 정격은 말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수리, 즉 4개의 코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코드가 바로 수리 운격이라는 겁니다. 이 수리 운격은 81가지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81까지 있는데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는요, 나중에 하나씩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 4개의 코드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건강과 성격은 물론이고요. 직업과 결혼, 재물 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족들 이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가족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한 내용은요. 나중에 따로 강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 간략히 조금 말씀드리면 이 수리에 따라서 성품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리가 길수로만 돼서 좋게 배합이 되면 성품이 먼저 마르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긍정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성향을 알아내서 여러분 스스로 성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성격은 어떻습니까? 밝고 적극적이며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어떤 난관이 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주위에 감사하고 타인의 사정을 살필 줄 알면서도 자존감 또한 높은 사람이 되는 성격입니다. 부정적인 성격은 침울하고 우울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늘 비관적이고 야망이 없어서 적극성도 없으며 주위에 불만이 많고 화가 많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자존감이 낮아서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짓는 부모님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기의 성향을 부모님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밀한 성격은 소리성명학에서 결정이 되지만요. 한자법에서도 기본적인 성격의 방향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만 잘 맞춰줘도 기본 성격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이름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이름을 짓다 보면 아빠, 엄마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아프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알게 된다면 당연히 이름 때문에 아프게 되는 일들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을 짓다 보면 아이들 키가 작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키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제가 앞에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키 커지는 거 먼저 한글 이름의 소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한자법에서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4개의 코드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름 짓는 공부는 내 삶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의 예제로 수리운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죠? 자, 그럼 편히 쉬셨다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